반갑습니다. 네, 저는 손성래라고 하고요. 오늘은 서양 음악의, 오늘 서양 가곡이 아니라 서양 음악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서양 음악이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을까? 또는 이런 용어들은 왜 태어났을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양 음악에서 맨 처음에 음악에 대한 어떤 집중 연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누구예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수학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두 변의 제곱의 길이 합은 긴 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중학교 시절에 그만큼 수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정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이게 피타고라스가 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비틀어진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 피타고라스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냐? 숫자 종교예요. 숫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주였어요. 근데 얼마나 사이비냐면, 여기 이제 사이비니까 제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제자들 오면은 뭐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요. 결혼하면은 자기를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결혼해서 본인은 처가 10명이나 돼. 그러니까 사입이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런 결혼을 하지 못하게.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중요시, 음악적인 것을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오늘 제가 하는 거는요, 서양 역사 2000년 시간을 50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50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이거를 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가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목이 마르시면 저 눈치 보지 마시고 물 마시고, 혹 가다가 뭔가 의문이 나신다고 그러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참고로 이 강의는 숙명여대에서 강의할 때 최우수 강의로 뽑힌 그런 과정이에요. 요게 반학기 과정을 제가 50분 안에 다 끝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음악적인 일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꾸 뒤로 가네. 오케이. 자, 이 사람은 뭘로 생각했느냐? 자기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 그렇죠? 교주니까.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해요. 세상은 모든 것이 두 개로 나눠졌느니라. 그러면서 홀수, 짝수, 남자, 여자, 또 뭐예요? 어둠, 빛.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눠. 예를 들면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적당한 관계. 어떤 관계냐? 예를 들면 홀수와 짝수가 어우러지면은 이거는 완벽한 세상이라 얘기해요. 완벽한 세상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화라고 그랬어요. 조화. 자, 그러니까 서로 독립된 것으로서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없다, 내가 있으니까 너는 없다, 그게 아니라 서로 강하면은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서로 이렇게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완벽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세상. 자,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다. 신이.
사람이 만들었다?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남녀 나눠진 게 아니라 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가 있죠. 우주. 이게 태양이고 뭐 달이고 뭐 다른 그게 있으면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무엇을 낸다고 얘기를 하냐면 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리. 모든 움직이는 거는 소리가 있어. 그럼 이 소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움직인다고 할 때 큰 소리, 큰 행성은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베이스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만 하면 빨리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냐? 소프라노, 고음이 난다. 이런 소리들이 모든 우주에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어요. 소리들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두 행성 간에 멈춰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것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조화라고 그래요. 조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하모니라고 그래요. 하모니. 그러니까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여기 이 거리를 뭐라고 조화를 이루는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최초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옥타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옥타브라고 그러잖아요. 한 옥타브. 근데 이때 당시 개념은 그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거리. 이걸 옥타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리들이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질 때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우주가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로 이루어진 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붙일까요? 카메라 괜찮아요? 오케이. 네. 아니 뭐 저기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가장 아름다움을 지키는 조화로운 사람의 몸의 형태가 어떤 거냐? 활등신이다. 이때 처음으로 얘기해요. 이게 하나. 그렇죠? 머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 셋 해가지고 팔등신인 사람을 제일 아름다운 사람, 제일 조화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사각형이면 이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만큼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대각선만큼 내려보세요. 그렇죠?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건축을 짓는 방법도 이렇게 숫자로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신. 그렇지. 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도 신이니까 신이 그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일반인들 할 수 없다고. 예. 결혼도 자기만 해. 다른 사람은 못하게.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것 가운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소리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이전까지는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나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라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좋은 행동,
좋은 일들을 많이 해라. 그러면은 여기가 선해진다. 이건 나중에 문제다. 그 전에 인간의 마음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 거기에 반론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너희들은 뭐 하게 된다면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사람은 너네들 스스로가 아니라 나 같은 신이 너희를 만족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피타고라스예요.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났어요. 아니, 왜 나는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던데 왜 당신은 그걸 하지 마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신을 관점을 하진 않았지만은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면은 피아노 같은 거 도리솔 도미솔 도미솔 도 처음에는 어렵겠죠. 딴딴딴딴.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파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데모크리토스라고 그래요. 예, 데모크리토스라.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예. 그 데모크리토스는 어떤 파냐? 아톰파예요. 아톰파. 뭐든 잘게 끝까지 한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된 거는 뭐냐면 자연을 모방하는 거예요. 자연. 왜?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자연을 그냥 계속 반복하고 계속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 이거 수채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이 사람들의 데모크리토스의 행적들이에요. 데모크리토스. 그러면서 자, 피아노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기껏해야 이렇게 하프 비슷한 거 이렇게 뜯는 게 있어. 그거 말고 이것도 비싸서 일반인들을 구입을 못해서. 그럼 뭐를 이 사람들 중요시 생각했느냐? 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건데 그걸 처음부터 나를 보시기에 역겹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거를 이번에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또 다듬고 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시를 주로 예술의 그런 창작 목표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피타고라스는 뭐가 그래? 피타고라스는 작곡. 새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작곡. 그리고 이걸 노래해야 돼. 예를 들면 노래. 그래서 성악. 노래 쪽이 발달이 됐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시를 지으려면 한 가지 뭔가 있어야 돼. 시를 지으려면 자기가 그 시를 바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동이 있어야 그 시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시는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단 두 가지 했어요. 피타고라스는 자기가 누구라고? 신. 데모크리토스는 열심히 하면은 다 된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주 사업이 뭐다? 주 예술이 뭐다? 시다. 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자꾸 하냐면은 그림을 자꾸 해요. 그림을 자꾸 그렸어요. 이게 이제 BC 4세기경이니까 BC 4세기니까 그림을 자꾸 그렸어요. 수채화 그런 걸 자꾸 해서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네 가지로 봐요. 아이고 어렵다. 빨강 그냥 넘기세요. 외우지 말고 빨강, 노랑, 흰색, 검은색. 네. 이걸로 봐서 그림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섞어서 뭐 이렇게 한 거 있죠. 예, 예. 그러면서 뭐를 만들었겠어요? 그림 그렸으니까
파레트를 만들었겠죠. 파레트. 파레트가 만들어진 세대니까. 지금 우리가 파레트 보고 있는 게 벌써 BC 4세기 때 이미 만들어졌다. 그 용어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거하고 이거 똑같이 구분이 안 되네. 이거는 더 조그맣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더 크게 하면은 이게 그럴듯하네 하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원근법이에요. 원근법이라는 게 그림으로 처음으로 표현될 때가 데모크리터스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저게 맞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해가 최고야. 그러면서 나는 해파야 하고 저 위대한 태양을 보십시오. 이 지구를 만드는 최고의 물질은 태양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다음 날 누가 봐가지고 아니야, 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어. 그 다음 날은 또 달이 최고입니다 하니까 이날은 또 박수하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 아니야, 오늘은 나무가 최고야. 왜? 나무가 있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가지고 다 부서졌는 나무 있으면 불을 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래서 나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각각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자. 그래서 오늘은 해, 내일은 달, 모레는 나무, 글피는 선행, 그 다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무튼 적이 없이 계속 바뀌어져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소피스트라고 하는데 웅변가라고 그래요. 웅변한 사람들 자기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수박이 좋습니다. 수박이야말로 귀한 거고 동글동글한 것이 지구하고 똑같은 것이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나는 수박만 보면은 만족합니다. 그거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여러분, 저는 칼이 좋습니다. 왜? 이 칼이야말로 세상을 정복하기에 좋은 도구이고 내가 이거 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내 발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는 칼이 최고입니다.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웅변가가 발달했다 이거죠. 근데 소피스트가 이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처럼 단이 있어야 돼요. 단. 장소가 있어야 된다. 장소. 그러니까 웅변가로서의 이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 장소. 즉 무대가 중요해요. 무대. 소피스트에 들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최초로 탄생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시겠어요? 자, 처음에는 여기서 노래를 했어요. 노래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래요? 시를 얘기했어요. 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림. 그림도 좋아요. 그 다음에 웅변가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예술로 봐요. 예술의 일환으로 봐서 예술이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게 돼요. 이 소피스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뭐다? 무대가 나타났다. 드디어 이제 무대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무대. 그리고 아까 데모크리토스는 뭐를 자꾸 모방하려고 그랬어요?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을 모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옮겨놨어.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제 자연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 건지 바꿔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은 사람의 마음 어떻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왜? 야, 너네는 오늘이 해가 맞다고 그러고 내일은 어디가 맞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제발 너 스스로 좀 알아라. 그래요. 그게 소크라테스예요. 그게. 예, 예. 소크라테스가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을 질책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서 주장한 게 있어요. 이 예술이라는 거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게 예술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성이 나오는 것을 예술을 한다. 예. 겉에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순간 어느 것도 생각나지 않고 멍 때리는 그 순간 그거를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이 감동될 때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좋은 행동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감동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내면의 그 마음을 강조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라고 소크라테스하고 거의 이제 생각이 좀 반대. 소피스트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족해. 계속 만족한다고 그래서 만족주의 그래요. 만족주의. 전문 용어로 쾌락주의 그래요. 쾌락주의. 그러니까 근데 쾌락주의인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이거야. 오늘의 쾌락, 내일의 쾌락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진정한 진리는 그게 아니라 이것들아.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 그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우러하는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피스트리 뭘 잘했다고 그랬어요? 무대. 그렇죠. 무대, 웅변 이런 것을 또 우리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 규칙. 이것을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확립시킨 사람들이 소피스트들, 현자들이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크라테스는 야, 너 자신을 알아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무대 그런 현장주의를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사정없이 실책을 하죠. 그게 소크라테스예요. 그 결국은 독주를 받으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거 마셨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것도 약간 논쟁의 거리는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소피스트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무대, 규범을 만들었다는 거. 이 소크라테스도 이런 데서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니들 스스로를 좀 알아라. 뭐를?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 예술이다. 내면을 닦아라. 아름답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소리 들리나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은 뭐냐면 예술이란 내 아름다움을 내면에 담는 것, 그거를 표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가 있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있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이제 없어. 더 이상은 없어.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상주의적인 비현실적인 것으로 발전을 시킨 사람이고 이 사람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술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낮게 생각해서 6단계로 나누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오케이. 인간의 단계를 여기로 보세요. 여기 인간. 맨 아래. 그럼 인간이 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땅이에요, 땅. 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건축물, 뭐, 예를 들면 작품이라고, 작품. 건물, 작품. 이 작품 위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작품 위에 빛. 어떤 빛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등불. 횃불 있잖아요. 횃불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인간 수준을 이렇게 낮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는 뭐가 있느냐? 해. 누가?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 신이 있는 거, 신의 존재. 신의 존재,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나무, 형상.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런 형상의 그림자들. 이런 것을 쫓아서 우리는 예술 작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알고서 해야 된다 이거지. 약간 뭐냐면 인간을 너무 아래 두고 이런 이상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플라톤이. 이상국가 뭐 그런 거 얘기 들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내면에서 받는 그 감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들어올 스톱했을 때 감동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랬잖아. 그 쉽게 보시면 지금 월드컵 하는 데가 카타르예요. 카타르시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어 외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를 얻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왜? 현실주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슬프거나 정말 기쁘면은 뭐를 흘려요? 눈물을 흘리죠. 예. 눈물을 흘릴 때 뭐가 느끼냐면 만족을 느낀다 이거지. 예. 그거를 최고의 예술로 보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네, 이거 계속 잡을 수 없어. 이런 류의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오냐면 AD 3세기까지 옵니다. AD 3세기까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 교황, 로마 왕이죠. 로마 왕 교황 왕. 그다음 그레고리우스 2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술의 방향이 달라져요. 어떻게? 신적 찬양, 신을 찬양하는 걸로 달라져. 언제까지? 14세기까지. 걱정하셨죠? 아, 저거 하면은 언제 끝날까? 걱정하셨죠? 아니, 벌써 14세기까지 다 왔어요. 이때는 뭐냐? 그레고리우스라는, 로마의, 주교. 어떤, 이런 사람만 노래해야 된다.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고 교회 안에서만 노래하게 했어요. 남자. 여자 노래하기 못했어. 예. 그리고 연습할 수 있다. 화성은 5도 안에서. 너무 지나친 도약은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허용을 안 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만 노래하도록 하고 이렇게 있다가 15세기라고 하죠. 15세기. 1440년대에 큰 일이 일어나. 그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텐베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구텐베르크가 뭐를 발명하냐면
인쇄수를 발견했어요.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량을 한꺼번에 1,500장 한꺼번에 한 번에 1,500에서 2,500, 300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14세기 이거보다 1세기가 더 앞게 뭐가 있었어요? 대장경 만들었죠. 우리나라가 더 이른 거예요. 고려시대 때 여기보다 100년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팔망대장경 뭐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거요. 근데 그거는 뭐 한 번 할 때 3장 내지 4장 이렇게 할 수 있었대요. 한 번 할 때. 근데 여기는 얼마요? 1,500에서 300, 3,000이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 이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이걸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책이 많이 출간되기 시작했어요. 책이 많이 출간되기 시작했어요. 또 교회도 많이 일반인들이 그때까지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일반인들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 제작이 이제 완성이 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신동 모차르트도 로마 교황청에 책을 못 보고 그냥 보고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다 외워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일반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나오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부자가 생겨나. 부자가 생겨나. 시간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 전에는 주교가 얘기한 것만 예, 아멘, 아멘 뭐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내라고 그러지? 그거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차츰 이제 불평이 쌓여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종교 쪽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부자가 나와서 이쪽은 뭐가 생성이 되냐면 뭐가 생성이 될까요? 부자가 나와서 르네상스를 들어봤어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문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문의 부흥. 이 문의 부흥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문의 부흥이에요. 인간의 내면의 만족, 인간의 전체 만족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끌어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 누구? 소피스트들로부터 끌어왔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이 르네상스의 문의 부흥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를 싫어해.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싫어한다 그게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이 교회가 아니라 나고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조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르네상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본주의식이라고 해요. 이때까지는 뭐예요? 신본주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봤어. 근데 이렇게 돈이 많고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인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사람들, 부자, 귀족들이나 신흥 갑부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에 우리를 만족해 줄 뭐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거기에 답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니까 얼마나 종들이 많고 거대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에서 오겠죠, 회의. 조그만 회의든 큰. 그러면 그들이 먹다가 심심한 거야. 심심하니까 야, 거기 가서 춤 좀 춰봐. 거기 가서 한번 너희 잘하는 거 한번 해봐. 광대 비슷한 거 있죠. 그거를 하게 할 거야. 그게 뭘로 나타나냐? 발레야, 그게 발레. 그게 발레라고. 그래서 발레는 이 15세기에
지나서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발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페라가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신흥 귀족, 그 다음에 귀족과 신흥 부자들,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야? 우리는 다 밥 먹고 이제 저 구경하는데 짜잔 하면서 말도 안 하고 거기 식상해졌어. 그러다가 이제 말이 들어가요. 야, 이거 할 때는 어제 봤는데 넌 어땠어? 마님, 저 오늘 이렇게 늦게 왔는데 못 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이제 피아노라는 게 발명이 됐어요. 피아노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 말했던 것을 이제 노래에 이렇게 연장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최초의 그걸 시도한 사람은 이제 몬테 베르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디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디 최초의 음악을 그러니까 오페라 내지는 성악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자, 이 사람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발레나 다 어느 지역이냐면 이태리 북부예요. 어디? 밀라노. 밀라노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면 밀라노가 이태리 게 아니었고 프랑스 령이었거든. 이탈리아가 그전에는 굉장히 큰 아주 위대한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나눠지고 해서 이쪽은 이 에스파냐 걸로 이쪽은 뭐 이렇게 나눠져. 그러다가 위쪽에 밀라노 지방이 이제 프랑스 령이 될 때 이거를 그대로 누가 가져가느냐? 파리에서 가져갔다. 베르사유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 언어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아름다운 강산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으면 이렇게 해요. 이게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자기네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름답대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미스터 그러잖아요. 무시 그러면 남자야. 무슈 내지는 무시. 그러면 아름다워요 이게?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아름답대. 그러면서 뭐가 발달이 됐냐면 발레가 발달.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소리보다도 발레가 발달했어요. 왜? 프랑스의 왕이 발레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레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시기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그럼 이 와중에 이탈리아에서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뭐를 열망을 하겠어요? 독립을 열망하겠죠. 아니면 이 흩어진 이탈리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열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열망을 어디에 담냐면 오페라에 담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초기 오페라는 웬만하면 다 민족주의 오페라. 우리가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발레하고 오페라만 하면 되지. 그때 1800년도 초기에 나온 1800년도 초기에는 그 독립을 할 수 없으니까 소리에만 관심을 가져요. 소리에만. 예를 들면 누가 더 높은 음을 내느냐. 그러다가 사람들이 식상해졌어요. 우리 독립하게 해달라. 독립을 주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짜잔 나타난 사람이 베르디예요. 베르디가 이제 라 펜시에로라는 곡을 나부코라는 곡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혹시 아세요? 나부코.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을 잡아가는데 이 노예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는 게 라펜시엘.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나요?
자기가 괴롭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괴롭다는 표현. 다 들어보셨죠? 예. 이 오너가 바 펜시에로예요. 바 펜시에로. 네, 무슨 곡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멎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를 이제 클래식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클래식 시기, 클래식 시기에서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이제 돈이나 뭐 그런 자기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것이 발전이 되는데, 그런 서민들은 뭘 하냐? 서민들도 왕족이나 그 귀족을 따라서 이런 노래를 이런 문화를 즐기다가 1800년도 중순이 돼서 나도 이거 이런 것을 나도 뭐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서민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부만 하는 불쌍한 서민 가운데 많은 작곡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프랑스나 구노 아시죠? 구노? 모르세요? 구노 아베 마리아 잘하셨어요. 아베 마리아 나왔으니까 그 아베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1800년도에 선교하러 온 친구가 죽었어. 주교인데 죽었다고. 오베르 신부인데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자꾸 이제 나도 하고 싶어 하면서 이 평범한 사람들도 음악이나 오페라나 발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음악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로부터? 베토벤으로부터. 그래서 바바바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귀족의 틀을 아주 박살내버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 우리가 일반인이 드디어 참가할 수 있는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1도, 3도, 1도라는 건 뭐냐면 도면 도, 1도예요. 3도면은 도레미 하면서 이게 3도, 도미 함께 하면 3도, 도레미파솔 이러면 이거는 5도라고 그래요. 5도. 예, 그게 클래식 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클래식 시대. 근데 음악을 하고 싶은데 클래식 시대에는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새로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6도예요. 6도.
자, 이것도 보세요. 리비아, 리비아, 이게 몇 도냐면 6도야. 이힐리베 딕소비두미 이힐리 6도야, 6도. 예. 이거는 클래식 사람들이 이것을 용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6도의 새로운 음악계 그 패턴이 들어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그 낭만주의가 대세가 돼요, 대세. 1800년도, 1850년부터 1900년도 초까지 낭만주의가 대세가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 그런 게 대세가 되다가 마지막 시기에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자기 민요를 사랑하는 그런 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러시아 5인조예요. 러시아 5인조라고. 5인조의 곡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모든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그런 민요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게, 그러니까 작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릭,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예, 또 그냥 슈트라우스라든가 자기 나라에 맞는 어떤 그런 곡을 작곡을 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가곡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예, 그게 서양의 1930년 2차 세계대전 하기 전까지 그런 유형이에요. 나는 조금 더 옛날로 가야 되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새로운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런 싸움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1900년도 초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여러분, 불협화음이라는 거 아세요? 불협화음. 그거를 2000년, 20년, 30년 이후부터는 그거를 이제 특히 50년 이후부터는 1950년 이후부터는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산업화는 예를 들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있죠. 이걸 분명히 괴롭지만은 그걸 듣는 작곡가들이 생겨났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작곡을 하게 되고 가곡을 또 작곡을 하게 돼서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서양 음악의 전체 기류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 피타고라스의 이 생각들이 제일 중요해요. 피타고라스 생각들이 중요하고, 피타고라스로부터 이어나온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피스트,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생각을 중세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다 다시 붙들어 놓고 하는 게 인본주의 르네상스라.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저 오늘 강의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왜냐하면 서양 음악에서 이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나 또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광기 어린 러시아 이런 어떤 독재자의 음악들, 이런 독재자의 음악들은 이 6도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어디 저기다 보내 일하는데 보내요. 독재자들은 개인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쇼스타코비치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아무튼 20세기에서 제일 유명한 현대 작곡가고,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콩쿨이면 콩쿨 모든 걸 이렇게 다 그 심사위원 장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도를 사용했잖아요. 스탈린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스탈린이? 먼저는 저기로 보내서 아우디 탄광 그런 데 보냈어. 시베리아. 그랬더니 재밌게 행복하게 살더래. 근데 두 번째는 작곡을 못하게 했어. 작곡을 못하게 하니까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음악들을 작곡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할 정도로 아주 그 공산당,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산당이 싫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버린다.
10분만 쉬었다가 정답게 다시 해서 한국 가곡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 가곡과 또 한국 동요의 역사에 대해서 아까처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됐으니까 한국 가곡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국에는 가곡이 언제 들어왔느냐? 음악이 언제 들어왔느냐? 무슨 음악이냐? 서양 음악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1795년도에 중국의 주문모라는 그 신부가 있었어요. 신부, 주문모. 그 사람이 한국에 처음으로 카톨릭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게 1795년이에요. 1795년. 근데 그 중국인이 바로 오기 전에 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누구예요? 김대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승훈이라는 게 이승훈. 네? 이승훈이라면 이분이 천주교의 전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했겠어요? 1784년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최초의 그런 교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31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천주교 조선교구가 설립이 돼요. 천주교 조선교구가 설립이 돼요. 언제? 우리 용산구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31번이에요. 아세요? 용산구 자동차 번호도 31번이라고. 그렇게 외우시라고. 1831년. 처음으로, 알면 쓸데없는 건데, 아무튼. 처음으로 이제, 천주교 교구가 생성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박해하기 시작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인양요가 1866년이고 신미양요가 1871년이에요. 이때 외국 사람들을 더 처단하고 철저하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후에 이제 제물포에서 이웃요 사건, 제물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들어오게 해요? 일본 사람을 들어오게 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쇄국 정책할 때 배상을 통한 그런 오픈 그런 식이 되었죠. 그러다가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합니다. 아세요? 그게 1882년도에. 그래서 미국하고 최초의 통상조약을 하게 돼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 누가 들어오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펜셀러. 또 누구? 언더우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열악한 거야.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다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 학교. 둘, 병원. 그 다음에 선교사니까 교회. 요 세 가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정동교회. 그 다음에 여기 어서 오세요. 남대문에 있는 게 뭐예요? 거기 성당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 그때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1886년에 배지학당, 아펜셀러가 배지학당을 만들고 또 같은 해 스크린턴 부인이 이하 학교를 만들어요. 이하 재단을.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경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지 간에 뭐를 많이 시켰다? 노래를 많이 시켰어요. 노래를 어떤 노래?
그 똑같은 리듬에 있는 것을 개사를 해가지고 한국 가정에 맞게끔 만든 그런 노래를 만들게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창가라고 그래요. 창가. 그러니까 창가라는 거는 창가라는 거는 우리나라 고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고유가 아니에요. 창가는 미국의 것을 또는 그 오래된 영국이나 뭐 스코틀랜드의 음료를 가가지고 우리 걸로 만든 거예요. 그 창가로 만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국가를 옛날에 어떻게 불렀죠? 우리는 동해물과 그는 동해물과 백두산 이게 바로 그 창가의 대표적인 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가는 우리 거는 아닌데 가사는 우리 거다. 왜? 그때 당시에 누가 배웠겠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 누가 작곡가가 있었겠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일제 먹혔어요. 뭐 일제 먹히니까 뜻 있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갔어요? 만주로 가고 저기 러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뭘 했냐면 대항할 수 있는 육군, 국군 훈련소를 만들었어. 그 훈련소를 만들어서 또 훈련하면 또 뭐예요? 노래해야지 노래. 잔악계나 노래. 그 노래하면서 뭐를 하냐면 민족 정신을 함양했고 그 투지를 거기에 넣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드린 독립군가예요. 들어보셨죠? 나가. 그래서 힘써 싸우죠.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불러보세요.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저 위에 날새까지 끊기는 곳에 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이런 곡을 부르면서 만주를 떠들면서 집을 잃은 마치 집을 잃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짐승처럼 그 하늘 거기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 갑니다. 우리나라가 국치를 당한 때가 1910년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1905년 때 외교권을 상실했죠.
저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싸웠던 사람들이 1915년, 16년 이제 그때 계속 뭘 하냐면 훈련하다가 1920년이 돼서 큰 사건이 두 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봉오동 종투에서 이기고 두 번째가 김자진 전투가 청산리 대첩을 하게 돼요. 그 사건 이후에 만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토벌 작전하죠. 일본들이. 그렇죠? 예,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민간인을 쑥대밭을 만들어 만주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훈련을 계속하고 계속 일본을 징벌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1923년도에 일본에 큰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뭐 그런 루머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많이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유학했던 이제 1910년대 우리가 합병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음악을 유학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또 선교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1896년도에 왔으니까 선교사들의 후임을 통해서라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준이에요. 이 박태준 이분은 대구 분이세요. 대구 분인데 선교사에 의해서 작곡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1923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922년에 무슨 일이 되냐면 가셨어요? 아까 1923년도에 간도 대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죠. 간도 대지진에서. 이때,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파 방정환. 기억나세요?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미래에 다 사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색동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색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운동을 하냐면 색동회를 통한 어떤 민족 긍지 또 전국 작곡 경연대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곡이 바로 반달, 윤구경의 반달, 그다음에 박태준의 오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요하고 가곡하고 한꺼번에 처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1920년도에 여러분 홍남파를 혹시 아세요? 홍남파? 저기 화성 사람이죠. 화성 분이죠. 수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저기 가면은 농협 중앙에 바로 건너가면 홍남파의 집이 있어요. 서대문 로타리 그쪽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이 홍남파가 뭘 잡고 가냐면 그 제목이 뭐죠? 봉선아야 뭐 하면서 있죠. 내 모양이 저량하다. 이거를 1920년대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거예요. 가사가 없는 거. 그 운율만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곡의 역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최초가 아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나온 게 박태준의 동무생각입니다. 동무생각은 이제 1922년에 작곡이 됐어요. 1922년에 작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봉선화는 언제 나온 것이냐? 1925년에 가사가 딸려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최초는 뭐예요?
그렇지. 동무 생각이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봉선화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잘못 알려져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굉장히 계몽주의적이었고 민족적인 그런 경향이 컸다. 컸다. 사실 박태준 선생님이 곡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괴로운 현실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다는 현실이 있죠. 그때 누구의 시를 많이 작곡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지 또 그래 해도 된다 그런 게 나눠졌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박태준 선생님은 윤복진이라는 사람의 시에 곡을 많이 지었어요. 그 윤복진이 근데 올북해 버렸어. 그래서 박태준의 곡은 그렇게 이 곡 말고 최초의 곡 말고는 그렇게 알려진 곡이 없어요. 그 사람 곡 많이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렸죠. 네. 동무생각.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의 그 가수를 안 하고 딴 사람 거 틀어주더라. 뭐 그렇게 안 하실 거죠? 뭐 내 취향은 아니었다. 뭐. 예.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러면. 예. 자,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불러봅시다. 네? 네, 시간 관계상 1절만. 네.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청라 언덕이라고 있어요. 청라 언덕이 뭐냐면 대구에 3.1절을 주도했던 언덕이에요. 네, 3.1절을 주도했던 언덕인데 그 언덕에서 모 소녀를 만났어, 이 사람이. 근데 결혼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유학을 가게 되고 자기는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그 여자를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적은 곡이 이 노래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사랑가예요. 사랑가. 일종의 사랑가. 예. 근데 중요한 것 뭐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청라 언덕이 뭐냐? 3.1절 대구에서 3.1절 운동을 거행했던 장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누구하고 했어요? 그 애인하고. 예.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작곡가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왜냐 이거 발표될 때마다 발표될 때마다 많은 사람도 사랑을 받고 이제 그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동요할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이기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이제 채동선이라든가, 채동선이라고 그러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치는, 이런 작곡 한 사람들은. 또, 이흥렬. 이흥렬은 여러분, 잘 아는 노래, 꽃구름 속에라는 거. 아세요? 1941년도에 일제치하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민족에 뭔가 힘을 우리가 보태주자, 작곡가로서. 그래서 만든 곡이 이 곡이에요, 이거. 그래서 주의와 주의에 휘달리, 이게 바로 일제의 억압, 일제의 그런 피해를 나타내는 곡이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악보는 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제 일제시대 어두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KBS 열린음악회 많이 나오는 곡이거든요. 열린음악회 많이 나오는. 예, 힘은 줬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41년이면은 정말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징용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마음이 아파요. 이런 노래 들을 때. 시기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러다가 1945년이 돼서 뭐가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대한민국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는. 자, 그러면서 이제 각 음악계에서도 새로운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새로운 부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개로 봐요. 두 개로 봐는 뭐냐면 하나는 종북을 따르는 작곡가들 해방했는데. 김순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북을 따랐어. 그 공산주의를 따랐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수호하는 사람을 따랐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 부지런히 뭘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중앙대학교 또 어디 무슨 연세대학교도 원래는 연희 전문대학이었는데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비를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요? 노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바로 옆에 여기 흑석동에 넘어가는 골목 그 귀퉁이에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기생집이 있었어요.
유명한 기생집이 있었어요. 근데 기생집 옆에 허름한 집에 어떤 작곡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루는 앞에 딱 가서 보는데 달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뭐가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하고 그 장면을 작곡을 한 게 바로 달밤이에요. 혹시 아세요? 달밤? 등불을 끄고 자려 하니 휘영청 창문이 밝으오 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기생집. 네, 그런 노래를 이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5위 안에 드는 거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것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 자유를 표현한 곡이라니까 그냥 곡이 이게 그냥 나와서 이런 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선배 걸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네. 테너 나승서 교수의 소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문 열고 내려다보니 달이 비치고 기생들이 놀더라. 앞에 가사만 좀 더 들어볼게요. 어디서 흐르는 단소소리. 오케이, 여기까지. 그 배경을 아시니까 훨씬 편안하시죠? 네, 그런 곡이에요.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동요 한번 들어보고, 동요, 1923년에 윤구경이 작곡한 반달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색동회에 가입해가지고 그 색동회에서 전국 예를 들면은 어린이를 위한 작곡 콩쿨 해가지고 글을 쓰게 해요. 글을 쓰게 하는데 그 글에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오빠 생각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 오빠 생각을 만들고 거기 그 곡에다가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 가사에다가 작곡을 한 사람이 박태준 씨고,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나지도 않았다니까? 거기에 투고를 했고, 그걸 보고 마음에 드니까 작곡을 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답을 써가지고, 고향의 집, 나의 살던 고향을 꽃피는 산골, 그거 이제, 그걸 이제 했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 돼요. 자기 남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분이 한 번에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했던 것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는 딸만 5이고 오빠가 하나 있는데 딸만 5이고 남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이제 수원의 가수원댁 교수야. 가수원댁 교수. 서울에 가면은 다시 오고, 서울에 가면은 오고 하는데 어느 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본에서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뭘 피해서 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1923년에 일본에 무슨 관동 대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덕을 탔다. 그거를 피해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서울에 갔다가 수원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어느 날은 가는데 안 와. 안 와가지고 분명히 오빠가 내 여기 여자들 끼우는 거 뭐죠 이게? 댕기. 예, 옛날에는 빨간 댕기 했죠. 그 빨간 댕기를 사다 준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적어서 그 심정을 올렸는데, 나중에는 빨간 댕기가 아니라 비랑 구두가 좋겠다 하고 바꾼 거예요. 예, 그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한번 이거에 많이 유명해졌죠. 자, 먼저 반달을 한번 들어볼게요. 반달은 뭐냐면, 자기 누이가 10살이 많은 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다가 뒷뜰에 나와서 보니까 반달이 이렇게 있길래 그걸 보고 그 심정을 담은 노래가 반달이에요. 자, 원래 그 당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악보 다 있으시죠? 옛날 초창기 소리로. 담배 연기 없는 아이고.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광고. 담배 연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담배 연기 없는 미래. 미안합니다. 제가 직접 부른 거예요, 그 가수가. 같이 불러오죠. 소나무 한 나무 토끼 한 오늘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예. 자, 연달아서 네, 약간 발성법이 이상하죠? 예, 예, 발성법 이상해. 예. 오빠 생각. 예, 신기한 게 이 작곡가하고 작사가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박태준 씨가 이 여자를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에 뒀는데 만나지를 그 다른 남자가 이미 채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채갔다는 말에서 데려갔기 때문에 모셔갔기 때문에 예. 자 봅시다. 최순애 작사예요.
같이 불러봅시다. 둘, 셋. 듬묵. 뻐꾹 뻐꾹 숨 피우 더울 때 우리 오빠 서울 비단구도 2절 있죠? 네, 2절 더 크게 불러봅시다. 자, 기다리세요. 간주. 하나, 둘, 셋. 둘, 셋.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에 답가 한 번만 들어볼까요? 네, 답가는 누구라고요? 골프장을 네? 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고향의 법이라니까. 나의 살던 작곡가가 이온수예요. 이놈의 온수예요. 이온수 기억나시겠죠? 기억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둘이 연락을 해요. 이 사람 이온수 이분은 부산 사람이에요. 경남 사람이어서 편지를 써서 아,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서로 뜻을 맞춰. 그때가 13살, 16살 때예요. 예, 그때부터 7년 동안 펜팔해. 7년 동안. 그래서 펜팔하면서 결혼을 약속해요. 근데 결혼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일에 연루돼 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게 돼. 그때 당시에는 억류가 된 거죠. 억류가. 근데 여기서는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부모들이 포기해라 하는데 끝까지 기다려서 다시 끝나고 1년 뒤에 만났다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슬하에 3남 3녀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맨날 행복하게. 그러면 이온수 작사, 홍남파 작곡. 이온수 같이 불러오세요.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꽃피는 산골 개별적으로 이온수 씨가 살구를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가게 살구꽃을 넣은 거예요. 네. 그서 2절까지 합시다. 네. 간주. 항상 간주가 있더라고요. 네. 셋, 넷.
그리스님. 아, 잘하셨어요. 네. 오늘 뭐 수업을 좀 알차게 했죠. 수업 알차게 했죠. 좀 늦게 끝냈는데 불평이 없으시면 나름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 즐거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죠? 네, 저는 다음 주에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아, 이거 푸틴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커요. 빨리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가 쓰러지든가 그냥 뭐 해야지. 너무 인류가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